여야는 어제 정부가 확정한 추경안 내용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번 추경안을 밀어붙인 명분은요, 이제 침체된 경제를 소비로서 살리자 이겁니다. 이를 위해서 전 국민에게 소득별로 최대 50만 원을 주고요. 또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개인 123만 명의 빚 22조 원가량을 탕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경기를 위해서 재정,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동원할 필요성, 이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취하는 방식은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를 열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격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미리 표를 사려는 일종의 정치 추경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어제 오후 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 규모는요. 총 30억 5천억 원입니다. 30조죠. 30조 5천억 원입니다. 이 중 20조 2천억 원은 이 경기 부양을 위한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이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 그리고 위기 소상공인 빚 탕감 예산 등에 쓰이고요. 나머지 10조 3천억 원은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데 쓰이게 됩니다. 예상대로 사실상 현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건요. 보편 지급 그리고 선별 지급을 혼합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별로 액수를 나눠서, 그러니까 차등을 두어서 지급한다는 건데요.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에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7월과 8월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2만 원까지의 전 국민 지원금, 그러니까 보편 지원금과 이 소득 하위 90%에 한정한 10만 원의 선별 지원금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지원금이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이 되는 건데요. 우선 이 전 국민 지원금은 내달 중순부터 지원이 될 예정인데, 이 38만 명으로 추산되는 차상위 계층과 이 한부모 가족은 30만 원, 또 271만 명으로 추산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에는 40만 원, 그리고 약 4,300만 명에 달하는 나머지 국민들에게는 보편적으로 15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 이 경북 봉화, 인천 옹진 등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 84곳 같은 경우에는요. 주민 이 411만 명에 대해서 1인당 2만 원을 더 받게 되고요. 또 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따져서 소득 하위 90%를 선정을 해서 8월 중순쯤에 이들에게는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 소비 쿠폰 유효 기간은 잠정 4개월입니다. 이제 이 소비 쿠폰을 어떻게 받을지는 본인이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드로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지금 정부가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야당은 내수를 살리기 위한 소비 진작책, 이건 불가피한 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으로 해서 국가 채무가 1,3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다. 이 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123만 명에 대한 빚 탕감, 이걸 두고서는 이건 역차별이 아니냐, 이렇게 또 지적합니다. 네, 이 추경안에 따르면 빚 탕감 대상은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7년 이상 연체했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 등 개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인당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60%인 약 143만 원을 밑돌거나 개인 파산 등으로 재산을 팔아 이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인데요. 정부는 이들의 빚을 전부 없애주기로 했고, 또 코로나 피해 이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대출 원금의 90%까지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투입된 예산은 약 1조 5천억 원으로 이로 인해 사라지게 되는 123만여 명의 이 빚은 22조 6천억 원 규모로 역대 정부의 개인 대상 빚 탕감 정책 가운데서 최대 규모입니다. 물론 새 정부 초기 빚 탕감 이전 정부에서도 있었던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제 성실하게 빚 갚는 사람만 바보 아니냐, 이런 지적과 함께 정부가 빚을 갚지 않는 풍토를 조장한다, 이런 식의 비판도 계속 제기돼 왔던 게 또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 경우에는 탕감 규모가 역대 정부 들어서 최대다, 이런 점 때문에 더 큰 우려가 나오는 듯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대규모 재정을 동원해 개인의 빚 탕감에 나선 것은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갈수록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빚을 갚아온 수많은 채무자들과의 차별 논란은 불가피합니다. 어제 정부의 발표 이후 온라인 등에선 이미 성실 상환자는 뭐가 되냐, 이럴 거면 그냥 다 대출을 받고 안 갚고 기다릴 걸, 도덕적 해이의 공식 인증 등의 비판적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나온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 채무의 무차별적 탕감 조정을 한다면 이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한 자영업자에 대한 역차별이며 이는 내년 6월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의 매표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지금 정권이 매표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런 추경 예산을 더 편성할 수도 있다, 이런 의지까지 밝혔습니다. 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요, 이제 국가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면서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서 이 추경을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작년 12월 3일 이후,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후 이 심리적 위축이 이어지면서 소비가 얼어붙었고 또 현장에서는 있던 손님조차 끊겼다는 말이 나온다. 다행히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고는 있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여전히 크다라고도 덧붙였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이런 이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서 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경안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대통령실은요, 이 3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어제 이 대통령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물론 이제 건전재정, 재정균형의 원칙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경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추경의 내용이 이제 문제인데 아마 감론을박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게 더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냐, 현금 지원은 별로다, 차라리 건설 경기 부양이 낫다, 의견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초에는요, 2차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수용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렇게 상세한 국민지원 방안 또 빚 탕감 정책이 공개된 뒤에는 일제히 정치 추경으로 규정하면서 비판 수위를 높이고 나섰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선 어제 발표된 정부의 추경안에 대한 강한 비판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 기재부 2차관 출신으로 이 예산 세제통인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 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며 이 경기 진작과 자영업자, 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할 수 있지만 이 취임 2주 만에 이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 김은혜 원내정책 수석 부대표도 이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퍼줄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 현금성 지원은 정부 투자에 비해 재정 승수가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조정은 의원도 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추경안은 중독성이 아주 강한 진통제라며 물가 인상을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추경 처리를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의 협조를 압박하고 있죠. 신경인 기자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당장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국무총리와 상임위원장 문제를 둘러싼 발목 잡기에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민생부터 살립시다. 국민의힘의 협력을 촉구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국회 추경안 심사 과정도 순탄치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마침 오는 일요일입니다. 22일에 정권 교체 이후에 처음으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 회동이 열립니다. 맞습니다. 이 대통령이 모레 있을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추경의 신속 처리를 당부할 거다라는 이 관측이 나오는 건데요.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만남은요, 이 취임 18일 만으로 역대 정부에 비하면 상당히 빨리 이뤄지는 겁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참모진이 건의했던 시기보다 일정을 앞당기고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하게 이 대화를 나누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협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은 22일 회동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에 대한 당부도 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집권 세력의 정국 운영이 너무 일방적이고 또 편파적이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회동 자체에 가지 말아야 한다, 이런 또 의견도 나왔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협치할 건 하되 김민석 후보자 등에 대한 우려 등 이 야당으로서 해야 할 말은 충분히 하겠다 이런 입장이지만요. 이 내부에서는 국회 법사위원장을 둔 이 여야 대치 상황에서 이 민주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이 야당 청문위원 주진우 의원회에서 이 공세를 펴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서 이번 회동 참석에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한 이 신도국 의원은 이 자신이라면 회동에 참석하지 않겠다면서 주 의원을 향한 민주당의 공격은 상도를 넘은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정말 국민 통합과 거리가 멀고 대선 끝난 지 지금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모든 것을 다 밀어붙이는 건데 저 같으면 안 갑니다. 어떻게 청문위원을 공격을 합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상도의를 완전히 상실한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주진우가 재산 많은데 왜 김민석을 공격하느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부가 어제 2차 추경안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국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가 돼야 이게 시행이 되는 건데요. 거기에 전 국민의 민생지원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역대 최대 규모의 빚 탕감안이 담겨 있습니다. 당초에 2차 추경 필요성을 수긍을 했던 야당에서도 이 내용을 보고서는 이거 결국 당선 축하금 아니냐.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미리 이렇게 돈을 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이 나왔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이 좀 순탄치 않을 그런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지금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이거는 뭐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축하금으로 마련한 정책은 아니죠.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지난 정부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추경합시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에 있어서의 이 가계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고 있습니다. 했던 부분이라서요. 저는 이 부분들을 연속성을 가지고 새로운 정부에서 했던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 추경이라고 국민들이 받아들일지 이걸 민생 추경이라고 받아들일지는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심지어 지금 말씀드리면 민생 추경에 있어서 지원금과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자들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비탄감 부분 지난 12월 3일부터 6월 3일간 1년 중에 절반 자체가 대한민국의 경제가 정지돼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정부의 잘못 때문에 국민들한테 갔어요. 그러면 이제는 정부가 국민들의 삶을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거 정치 추경이라고 정치의 논쟁거리로 가져올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번 추경이 논란이지만은 저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재정을 풀 때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추경을 좀 더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3차 추경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조금 전에 그 국민의힘에서 말 나온 대로 지방선거 앞두고 또다시 또 3차 추경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국채가 지금 1,300조까지 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 저는 상당한 문제라고 봐요. 이재명 대선 후보 시절에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무식한 소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국가 GDP 규모에 의해서 이 정도는 돼도 된다는 건데 최근에 한 6년 사이에 배로 늘어났어요. 굉장히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게 문제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포퓰리즘 정책을 쓰려고 하니까 경제부총리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홍남기 부총리하고 또 김동연 부총리도 반대를 해서 부딪힌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경제 파트에서는 이렇게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집권층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거 괜찮다고 지금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더 심각한 것이 지금 현재의 대통령실에서 이 예산 편성권을 기재부에서 가져오려고 해요. 네. 그렇게 되면 좀 더 이게 속도감 있게 이런 정책들이 시행이 된다면 상당한 재정 부담이 우려가 되는 거죠.